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5K 초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코인 시장, 나아가 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불장을 함께 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34K에서 35K 사이에 횡보를 하는 기간 동안 현물 매도세가 일어나면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35K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단과 하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선물 매보로 봤을 때는 35.5K의 강력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34K 라인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물 포지션 이외에도 현물의 매물대 같은 경우도 35.5K, 36K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매수벽 같은 경우는 34K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과 현물의 매수와 매도벽이 거의 동일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34K 구간이 지지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위로는 35.5K, 36K가 뚫리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가와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자산시장의 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서에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부터 많이 인용을 해서 얘가 바라보고 있는 코인 시장의 불장은 9월 이후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그 이후에는 뭐 코인 시장의 모멘텀보다도 국가와 기업 간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이제 불장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피벗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더불어서 일본과 중국에서 이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머니 프린트가 될 거다.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연초부터 주구장창 했었고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왜 연준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3%대인데 피벗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고용 부분,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과 같다라고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준에서 이제 피벗을 준비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준에서 피벗을 준비하게 된다. 그 사이에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주가 지수가 빠지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하락이 아니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늘 머니 프린팅이 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가 올 때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때 돈을 풀면서 이걸 해결한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2020년도 코로나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그걸 해결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건 돈을 풀면서 해결을 할 거다라는 시그널과 같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판이 바뀌고 있는 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왜 이렇게 미국에서 급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나름 전 세계에서 글로벌 뭐 탑2의 발권국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 YCC 상한선에 1% 초과 용인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 이 달러 대비 똥값이 되니까 이거를 막다가 지쳐가지고 일본에서 미국한테, 야, 지금 너네 금리 인하나 이런 거 안 하면, 그 시그널 시장에 안 보내면 우리도 그냥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전 세계에 돈 안 풀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일본에서 미국 채권도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던질 수도 있고, 또 이 엔화가 똥값이 되는 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니들이, 미국 너네들이 이 부분 금리 인하를 해야 어느 정도 이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FOMC 연준 회의 때 파월이 이야기를 했죠. 더 이상 금리 인상이 필요한가? 라고 물음표를 띄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현상들, 국가에서는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반드시 캐치를 해야 된다. 변화의 흐름은 미 국채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미 국채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미 국채 시장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FOMC에서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회의를 또 하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금리 인하 포지션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만간 피벗이 있다. 근데 이 시장에서 피벗을 보는 게 연말이 아니고요. 내년 초입니다. 이 피벗도 내년 초에 보고 있고 관련돼서 기업들의 움직임들 내년 초에 너무나 많은 코인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계속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들이 내년 초에 국가와 기업들이 다 여기를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코인 시장은 어느 시장보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이 코인 시장에 2조 원치 정도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냥 바로 바바바방 하면서 2조 원치가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USDT가 바이낸스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이 너무나 민감하게 이런 변화의 흐름을 캐치를 하고 있다. 특히 고래와 세력들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의 입금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숏의 주자, 알갓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얘는 루나가 100불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내기해가지고 루나 88불 밑으로 꺼질 거고 이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주장을 해가지고 유명해졌던 앤데 완전히 숏의 뷰로 보는 세상을 그러니까 코인 시장 자체를 그냥 숏만 쳤던 앤데 얘가 관점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런 관점의 유연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알갓 같은 경우는 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 갈 수 있는 것들 아직까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포지션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 롱이죠, 롱. 이런 뷰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 세력들, 고래들 다 캐치를 해갖고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DWF라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하락장에서 뭔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마켓 메이커예요. 근데 하락장에서 끌어올리려면 돈을 너무나 많이 써야 돼요. 너무 힘든 일인데 장이 반전이 되고 판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지난 4월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륨량도 늘어나고 있고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이 DWF도 인지를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대놓고 펌핑이 일어날 거다 알트코인들 이런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알트코인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12월에서 18개월 동안 부분 잔금 해제가 된 좋은 벤처가 있는 곳들이 이제 펌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끌어올리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돈 싸들고 들어오는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변화하는 흐름을 세력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국가가 먼저 이제 전환이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곳에서 증거를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도 코인 주식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168억 원치 정도 추가 매수를 하면서 계속 이제 보유량을 늘려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코인 주식 같은 경우는 뭐냐 코인베이스의 주식이에요. 근데 불장이 되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의 수익률도 좋지만 이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의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아크는 그 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뭐 언제나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10년 동안 팔지 않을 거다. 자기는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아크는 그 변화하는 판의 흐름을 완벽하게 캐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판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캐치 못하는 애들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 주식 공매도 쳐가지고 올 들어서 거의 한 2.5조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직돼 있는 사고죠. 나는 숏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숏만 볼 거다. 이런 경직돼 있는 사고를 통해서 2.5조 손실이 나고 그 숏 포지션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규모가.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못하면 우리는 불장 때도 불장이 온지도 모르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껴지는 거죠. 반드시 이 기관과 그다음에 국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캐치를 해야 되고 지표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기업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집하는 거에 이제 계속 열을 올리고 있고요. GBTC 같은 경우는 기관의 비트코인의 조함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그 프리미엄이 연중 최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스마트한 이 비트코인 호들러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락장을 대부분 함께 견디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한 분들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
현재 83%가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비트코인을 자기는 오랫동안 들고 있을 거고, 변동성은 뭐냐면 83%가 아니라 나머지 17%가 만들어내고 있는 변동성이다. 스마트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그냥 두고 있다. 오르든 내리든 전혀 움직임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국가의 돈 푸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불법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온 걸 압수한 물량이긴 한데,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스마트한 개인 다음에는 스마트한 기업이고요. 그 스마트한 기업 다음에는 스마트한 국가입니다. 이거는 저랑 같이 이제 함께 일을 하는, 제가 비트코인 관련돼서 완전 구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뷰인데 완전히 동의하고요. 스마트한 기업에서 스마트한 국가로 옮겨가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압수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이렇게 해서 점점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해 나가고 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아부다비 너무나 중요한 중동자금이라고, 제가 영상이 이제 중동자금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린 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법이 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들이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 돈을 이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트레이딩, 금융회사를 위한 DLT 프레임워크를 제정을 했다. 이건 왜 하냐면 더 광범위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이니셔티브를 육성하기 위함. 그러니까 얘네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냥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중동에서. 이런 움직임들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흐름은 중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모래바람이 거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가지고 장이 좋아지고 사람들을 꼬시려면 알트코인을 이제 많이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알트코인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한국에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인데 크립토 관련돼서 탑5 안에 드는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거래 볼륨량으로는 뭐 거의 탑2 안에 들고. 근데 한국에서도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냐? 알트코인 꼬시고 있죠. 어떤 가스라는 코인이 거래 대금이 하루에 1조가 넘어가요. 알트코인의 거래 대금이 1조가 넘어가는 거는 불장 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작업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제 작업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있고, 한국은 알트코인으로 작업을 쳐가지고 돈이 들어오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 돈 싸들고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꼬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의 변화가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런 하락이나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의 다음 레인지가 어디를 보냐, 많은 사람들이 40K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구간 비어있기 때문에 40K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거는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56K 강력한 저항대, 56에서 59K가 저항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하락을 보시는 분들도 30K 밑으로는 안 보고 있어요. 판이, 개인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35K, 사실은 18K, 25K에서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락을 보는 사람들도 30K 밑으로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 흐름의 변화라는 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요. 일카포죠.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쇼세뷰로 보고 있는데 관점을 안 바꿔요. 그 관점을 안 바꾸고 있고, 근데 대신에 이 쇼세뷰로 보는 사람들이 이 말이 많아지고 혀가 길어지고 차트에 짝대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쫄리고 있는 거죠. 보게 되면은 짝대기가 원래는 심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고 여기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늘었어요, 짝대기가. 이런 것들의 변화, 어떻게 보면은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사람들도 변화하고 있다,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30K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깨지면은 25K까지 갈 거다. 근데 저희 15K 간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거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뷰 변화의 흐름, 아직까지도 여전히 1, 2K를 보고 있는 이 흐름, 이러면 안 됩니다. 유연함의 관점의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판의 변화를 잘 읽어야 저희가 돈을 벌려 들어온 거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월봉으로 보면은 장이 바뀐 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불장의 초입에 들어온 요 부분,
요 라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아직 이렇게 짧게 구간이 남아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고, 이 부분 뒤에 좀 더 가야 이제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은 도대체 언제 진짜 장이 오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준비를 하는 시기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과실을 다 먹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표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지금은 비트코인의 시기고, 그러니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다만 바로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믿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관점대로 잘 매집해 나가는 그런 시기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샘 뱅크먼이 형량이 거의 뭐 115년을 받았다고 해요. 모든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항소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하락장을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원래 이만큼 빠져야 되는 거를 얘 때문에 이만큼 빠지게 된, 그 다 고통을 받았던 그게 얘가 원인이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15년. 웬만하면 안 가져오려고 했어요. 샘 뱅크먼 이야기 진짜 많이 했고, 제가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잘 아실 텐데, 근데 115년 받았다길래 꼬셔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화가 되면서 다음번 불장 때는 더 크게 진짜 진정한 메가 불장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과 이 국가의 변화, 국가 같은 경우는 돈을 푸는 뷰로 바뀌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규제 관련돼서 정비를 다 해가고 있고, 기업들 관련돼서는 스탁 서비스, 그 밖에 이제 트레이딩 뭐 등등등 많은 마켓 메이커들 준비 다 하고 있다. 그 움직임의 변화, 판의 변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스마트한 개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